경복궁이랑 또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있는데 이것은 옹기종기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역대 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창덕궁이었어요. 창덕궁은 평지가 아니고 산자락을 이렇게 타고 집을 지었어요. 도남문을 들어가서 우회전 하면은 금천교 지나가지고 진선문 지나서 또 좌회전을 하면 인정전으로 해서 인정문으로 들어가고 인정전 뒤가 아니라 옆으로 시정당이 펼쳐지니까 기역자한 이은자로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거는 엄숙한 것보다 인간적인 체치가 강하다는 뜻이 되죠. 그게 건축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 배치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법궁으로 짓는다 하는 것이 중국의 주례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을 많이 따랐는데 (10년) 뒤에 질 적에는 그 공식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만 갖고 우리 자연에 맞춰가지고 지으니까 가장 조선적이고 한국적인 궁궐은 창덕궁이 되죠. 창덕궁이 왕들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는 거는 임진왜란 때 한양이 다 불바다로 돼서 새로 궁궐을 지을 때 경복궁을 지은 게 아니고 창덕궁을 지었어요. 그럼 그때 네. 복원하고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지은 것이 뭐 중간에 화재가 나고 뭐 하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다 보완을 해가지고 복원을 했죠. 저희 극중 남편인 이제 태종이 사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경복궁에서 자기의 이복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태종 이방원이 새로운 궁궐을 지어서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은 궁궐인 거죠. 태종 대왕께서 내가 경복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법궁으로서 경복궁은 그대로 쓰겠다. 놔두고 그리고 궁궐은 양궐로 두 개의 궁궐로 존재를 해서 한쪽에 있다가 무슨 일 있을 땐 이쪽으로 와서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복궁에 경회루를 지어서 외국 사신 받는 곳은 오히려 그쪽에 비중을 두고 근무하고 그리고 강령전에서 쉬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창덕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도남문으로 들어가요. 이 월대도 근래에 복원했죠. 그전에는 이 앞에가 아스팔트였어. 아, 근래에 된 거군요. 이제 일제강점기 가면은 막 변질이 되는데 이 앞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흙을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순종 황제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잖아. 이 앞에는 아스팔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월대를 다시 복원을 했죠. 저 화라고 하는 거는 바뀌다, 만들다, 메이크라는 뜻이거든요. 임금과 백성, 임금과 신하, 사회 전체가 모든 게 아주 돈독하고 친밀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돈독하게 만든다. 광화문은 광피사표 화금만박해서
군주의 덕이 사방으로 다 펴서 온 국민에게 교화가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데 네. 도남문에 와서 딱 보면 기둥 사이에 저기 산봉우리가 보이죠. 매봉에. 창문을 통해서 본 풍경과 같이 오, 네, 진짜 네. 이렇게 네모나니까 더 그, 액자 같아요. 자연적인 작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진선문으로 저 금천교예요 이게. 금천교가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곳곳에 이렇게 동물들 문양을 넣어가지고 사자가 있고 사자 위에는 도깨비가 있고 그렇죠? 깨비. 난간에 있는 그 지킴이 서수가 있는데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지. 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무하기 싫은 사람 같았고, 그치? 똑바로 안 서 있고 고개를 이렇게. 정면 정관을 한다고 하는 거는 엄격함이지만 네네네. 고개를 이렇게 6시 5분으로 돌렸다는 거는 이 조각에서도 유머 감각이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아주 귀여워요. 창덕궁이고 경복궁이고 궁궐에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하수들이 고갈돼서 냇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궁은 비 올 때 가면 멋있어요. 그럼 물이 콸콸 흐르거든요. 비 오는 날. 비 올 적에는 언제든지 물이 아주 예쁘게 흐릅니다. 가봐야겠다. 비 오는 날 가봐야겠어요. 장마 때는 아주 비 오는 날. 콸콸 흐르고. 그러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다요. 인정전은 인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아, 저 인정문에서 안에 보는 모습, 저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와. 아, 저 이화 꽃 이씨들의 문장입니다.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이준 열사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을 해가지고 세계 여론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갖다가 강제 폐위시켜 버렸다고. 그리고 순종으로 즉위시켰어요. 강제로. 고종 황제는 지금 덕수궁에 있었다고. 고종 황제는 거기다 놔두고 순종 황제를 이쪽으로 와서 즉위를 시켰어요. 19세기 말 되면은 외국 사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발 벗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래 인정전 바닥에 전돌이 깔려 있었던 거가 전부 마루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루바닥을 다시 옛날식으로 바꿀까 말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중에 그냥 역사의 자취다. 상처도 자취다. 그래서 이거는 수리를 하지 않고 군정전하고 달리 마루바닥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정전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저기 청기화 집이 보이죠? 네네네. 치조 정치하는 곳이 바로 저 건물이죠. 저 집만이 유일하게 청기화 집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광해군이 꿈이 커가지고 지금 사직단 옆에 있는 배화여고 있는 데에다가 장대한 궁궐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기화 집이 있는 거가 아니고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다가 포기했던 그 건물을 여기다 져서 청기화로 도자기 굽듯이 기와를 저렇게 청자로 해서 지은 게 전주비 선정전이에요. 여기도. 아, 여기도 알아요. 엄청 화려해요. 여기가 시정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창덕궁에 1917년에 큰 화재가 나요. 이 대조전이라든지 시정당이라든지 이 안을 다 태웠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원을 하는데 이 복원하려면은 이 건물들의 목재니 이것들이 굉장히 그 돈도 많이 들지만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이러니지.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을 헐어버렸잖아요. 네. 그 헐어버린 자재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지은 거예요. 이게 시정당 들어가는데 캐노피가 있고 그렇죠. 자동차가 싹 들어가서 네. 여기서 내리면 시정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티 안 맞게. 그렇죠, 봤죠? 신기하죠? 순종께서 이제 차를 타고 거기 들어오면 캐노피가 생겨가지고. 예, 그 비를 안 맞는 거죠. 거기 내려서 약간 지금의 호텔도 보면 로비가 있잖아요. 호텔로 들어가는 진로하고 네. 똑같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같이 합쳐진 약간 그런 건물 그렇죠. 느낌이에요. 전통이 현대로 넘어갈 적에 전통은 그대로 두고 현대적인 요소가 끼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시정당은 임금님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외빈들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아, 아니, 이런 거. 와, 뭔가 되게 고급지다. 아내를 못 봤는데. 진짜 딱 응접실 느낌이네요. 저 전등도 멋있고 우와. 우와. 실내 가구들이 저렇게 서양식이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차피 근대식으로 만드는 거 양옆에다가 금수강산을 상징하는 벽화를 그리자.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 이황가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한마디로 대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당시 미술계에 두 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1920년대 우리 전통 화단의 최고가는 해강 김규진이 이끄는 서화연구회가 있고 서화협회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서화 강습소가 있어요. 이 강습소 학생들은 전부 20대의 새로운 작가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시키겠다. 해강 김규진이 그림을 그린 거죠.
세상에. 우와. 우리 자랑스러운 금강산에 그 만물상이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 참 만 가지 형상을 갖고 있는 봉우리 1만 2천 봉우리를 그린 거가 이게 해강 김규진 그림이고 그리고 바닷가에 총석정 근데 이 벽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네요. 삐죽삐죽 서워서 층층이 쌓은 것 같은 이건 총석이고 저쪽 위에 보면은 정자가 하나 있죠. 그게 총석정이에요. 아. 이게 희정당의 양쪽 벽화가 탁 있어서 굉장히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 낙선제로 네. 이제 넘어가네. 이 낙선제는 헌종이 자기가 살 집은 양반가의 사랑채처럼 지어달라. 다른 집하고 달리 이 집은 창덕궁 안에 있으면서도 단청이 없어요. 아, 양반가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단청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창살의 디테일은 낙선제가 아주 아름다운데 앞에는 아주 정연하지만 옆에는 화려한 문양으로 놓고 색깔이 너무 와, 예뻐요. 진짜 아니, 어떻게 디테일이 이렇게 다 다르다. 다 달라요, 창살 무늬가? 이거는 이제 그 당시로는 신식 창을 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원창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 원창이 많잖아. 그때 실학자들이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의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도자기에서부터 이런 창살리에 당시로서는 모더니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원창이라는구나. 그리고 낙선제 요담에 가서 보면요, 창살이 다른 집에 있는 창살하고 달리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적에 하고 달리 옆으로 가면서 시인이 계속 바뀌는 거야. 뭐예요? 저기 계단 옆에 저 돌멩이 하나 있죠. 네. 요렇게 생긴 거. 네. 저게 뭐냐면은 노드돌이라고 가마에서 내릴 때 발 딛는 것이에요. 저기에 발을 딛고 내려서 그걸 노드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궁이에 보면은 저 얼음장 깨진 것처럼 이렇게 크래기가 있죠. 네. 그 일부러 만든 거예요. 화재를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지 말라는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불조심하라는 의미로 얼음장 깨진 것 같이 추상 문양으로 아궁이 있는 데는 저렇게 했고
그 낙선제에 유제라고 하는 현판이 있었다고 네. 그러는데 이거의 뜻을 번역을 해서 보면은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서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게 하고 녹봉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내복을 다하지 않고 남김을 두어 자손에게 돌아가게 한다. 이 유자가 저 머무를 유자 유학할 때 머무를 유자고 집제자거든요. 그 남김이 갖고 있는 의미 그거를 깊이 새기라는 뜻으로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저 글씨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개성적이죠. 네. 헌종이 추사 김정이 광팬이었어요. 소치허련이라고 하는 서화가한테 낙선제에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여러 좀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감상을 하자. 그래서 소치허련이 가서 헌종대왕하고 같이 했던 얘기가 소치실록에 실려 있어요. 낙선제를 들어가면은 유제라고 하는 현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인정전에서부터 사정전 청계화집으로 해서 희정당 대조전 경운각하고 낙선제까지 봤잖아요. 산이 시킨 대로 이렇게 집을 지은 건데 그 산 너머가 후원이 되는 거예요. 창덕궁 후원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오, 너무 예쁘다. 이 후원이 있어서 창덕궁이 어마어마한 궁궐로서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궁궐을 답사할 적에 내가 꼭 갖고 다니는 책이 박상진 교수의 궁궐의 우리나무라는 책인데 박상진 교수는 궁궐의 나무 지도를 그렸어요. 그중에 아주 감동을 줬던 나무, 물풀의 나무. 거기에 해설이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을 푸르게 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입니다. 실제로 어린 가지를 꺾어서 맑은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랗게 변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곤장나무로 쓰였습니다. 우와. 농기구에 반드시 사용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야구 방맹이와 전구 라켓에도 쓰입니다. 이게 그 해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물풀려나무가 정이 붙어버리고 나한테 그냥 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도 같이 사랑해 줬으면 하는 거죠. 창덕궁을 태종이 지으면서 이 뒤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소나무를 잔뜩 심으라고 그래. 소나무.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주 굉장히 울창했어요. 그 오래된 향나무가 그렇지. 있는데 600년 된 향나무 네, 있죠. 네. 600년? 정말 장관이었어요. 네. 세조 때 이 뒤에다가 후원을 하고 싶은데 후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개울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결국 저 끝에서 찾았어요. 샘이 나오니까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후원을 만들었어요.